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굿모닝 아이텍의 박근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H2 AI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 쪽에는 많이 좀 생소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데이터의 어떤 수집부터 해서 그 데이터를 어떤 특별한 공간,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의 데이터를 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뭐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1956년도에 이제 최초에 이제 나왔는데요. 익히 아시겠지만 뭐 60년대, 70년대 여러 가지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개발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뭐 정확히 맞지도 않았었고 그 당시 때 어떤 자원이나 인공지능이 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거친 후에 뭐 2000년도 넘어서 2010년, 20년도에는 실제 산업 분야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기업이나 의료 쪽에서도 많이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의 어떤 그 좀 역사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냐하면 의료 쪽에서도 언젠가는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활용해서 AI와 같은 이런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이제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 변화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백엔드 기술들이 기존에 레거시하게 갖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좀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을 좀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뒤에 좀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뭐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쪽도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서버 클라이언트의 구조에서 데이터량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DB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DB는 그 원천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ODS나 뭐 DW나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을 하셨는데 DW 이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는 각각 뭐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부서의 데이터만 마트로 만들어서 뭔가 레포트를 쓰거나 이제 대시보드를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근데 불과 한 몇 년 전부터 각각의 그 SNS나 온라인이나 뭐 비정형 데이터도 기존의 레거시하게 정형 데이터와 이제 민글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데이터 자체도 이제 굉장히 기하급수로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를 수용을 하고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아키텍처가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한 그 DW도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뭔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오프로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특별한 어떤 그 기업이나 병원 쪽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의 시스템은 다 이 차트에 보시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에지지 현황을 보시면은 기존의 의료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터는 특정한 데이터베이스의 업무 시스템별로 사일로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뭐 사실 DW라고 하는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을 시켜놓고 그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제 추출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그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 사일로로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 보면은 A라고 하는 업무 시스템의 DB하고 B라고 하는 업무 시스템의 DB에 있는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서 데이터를 뭔가 이제 특별한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2B 모델을 보시면은
어떠한 업무 시스템에서 발생을 하든 원천 데이터가 어떠한 형태가 발생을 하든 그게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이러한 데이터는 한 곳에 모으는 뭐 데이터 레이크나 뭐 데이터 댐 이런 쪽의 데이터를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해서 전체 어떤 그 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했었던 거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차원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이나 기업 쪽에서는 이런 그 빅데이터와 관련된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그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목도 H2AI이지만 이제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온프라미스 기준으로 이제 많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뭐 과거 한 1, 2년 전부터 해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많은 업무 시스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나 AI 쪽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익히 잘 아시다시피 뭐 사용한 만큼 뭐 고객들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의 그 수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어떤 그 소비한 만큼의 어떤 그 자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나 AI 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스토리지나 컴퓨팅을 따로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또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아키텍처가 그 전에는 뭐 어떤 사일로의 어떤 그 특정한 스토리지나 DB에서 이제 데이터가 조회가 되었다면, 지금 이제 클러스터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조회가 되고, 조회된 데이터도 뭔가 도커나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뭐 GPU까지 가미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로 좀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시간 업무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그 배치성 업무로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들 있는데요. 이제 오픈 소스의 그 스트리밍 기술들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데이터도 거의 뭐 레이턴시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조회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들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클라우데라라고 하는 어떤 빅데이터 솔루션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원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플랫폼에 그것을 이제 함께 모아놓고 이 데이터를 다양한 어떤 분석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분석이 됐든 배치성 조회가 됐든 이러한 업무들을 빨리 분석을 해서 이제 업무 시스템에 다시 적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어떤 데이터 수집 쪽은 뭐 A라는 제품, 그다음에 플랫폼은 뭐 오라클 제품 또는 이제 뭐 다른 회사의 제품, 그리고 분석도 뭐 오픈 소스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 각 영역별로 다양한 솔루션을 쓰시는 고객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현업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관리나 운영 차원에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인원들이 좀 이렇게 보강이 돼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의 뭐 추세는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데이터 분석해서 활용까지는 어떤 한 개의 클러스터에서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의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한번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지금 의료 쪽에서 뭐 ETL 툴을 이제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뭐 오픈 소스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오픈 소스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성능이 좋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에서 타겟으로 보낼 때 그러한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이나 자원에 대한 또 상태 활용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관리도 하고
데이터의 어떤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능을 가진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도 그렇고 제조 쪽에서도 이런 그 나이파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오픈 소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제 카프카나 이런 어떤 메시지 큐와 같은 형태로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그 데이터를 거의 어떤 그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데이터 수집 체계들이 등장을 했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한 그런 금융권도 이제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ETL을 많이 의료 쪽에서 많이 쓰셨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향후에 어떤 그 비정형 데이터나 또 다른 데이터의 어떤 수집 체계가 좀 변경이 될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DW 쪽이나 뭐 ODS나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를 담아서 필요한 부서마다 이제 활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레거시한 시스템도 있고 클라우드에 이제 데이터를 올려서 이제 활용하는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의료 쪽은 아직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이제 많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그러한 어떤 데이터의 비식별로 하나 뭔가 이제 민감 정보 처리를 한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온프라미스가 됐든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환경은 뭐 하이브리드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온프라미스가 됐든 어디에 데이터가 있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일관되게 어떤 그 데이터 스키마나 뭐 거버넌스 체계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면서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엔진들을 활용을 해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들이 요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러한 그 플랫폼들은 저희가 이제 제조 쪽이나 금융 쪽에는 많이 이제 구축을 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뭐 AI나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원천 데이터를 특별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업무 시스템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데이터 분석가나 이제 현업에 있는 그 어떤 인프라를 그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요구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또 쉽게 이제 그 어떤 서비스 개발이나 분석한 후에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 해야 되는 이러한 그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데이터 분석가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안 되고, 시스템도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뭔가 에러 없이 장애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석가의 어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맞춰주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뭐 저희가 지금 뭐 금융권에서 이렇게 그 구축하고 있는 그 CDSW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이 툴을 보면 원천 데이터를 이제 호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모델 개발을 하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한 이후에 이거를 이제 뭔가 전 과정을 형상 관리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까지 디플로이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기능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요즘에 뭐 GPU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이제 풍족하게 좀 제공을 해야 그 모델을 이제 돌리는데 이제 시간적인 세이브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뭐 한두 명이면 괜찮지만은 뭐 큰 기업이나 뭐 큰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석가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쓰는 뭐 R을 쓰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사스를 쓰시는 분이 있을 테고, 또 다른 분은 뭐 파이썬이나 뭐 스칼라를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시는 분들의 뭐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하기에는 IT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그 CDSW라고 하는 제품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떠한 분석가가 있든 간에 그 분석가에 맞게끔 개인화된 어떤 자원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피터를 쓰시는 분들, 뭐 파이썬을 쓰시는 분들, 이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학습을 시키고 결과까지 이제 도출할 때 각각의 사일로로 이제 개발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 그게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도 어떤 분석 툴에서 이제 그러한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데이터 레이크가 있다라고 하면 그 레이크에 담아져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분석 툴에서 이제 호출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DW 기반에는 사실은 이제 운영자한테 어떠한 특정한 데이터를 좀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 위주로 이제 분석을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구축하고 그 분석 툴이라고 하는 CDSW라고 하는 제품은 그 원천 그 데이터 레이크에 인터페이스를 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분석가들이 이제 여러 분이 계실 때 그 각각 RNR에 따라서 뭐 A라고 하는 분석가는 1부터 뭐 10까지의 어떤 그 과제를 개발을 하고 뭐 B라는 분은 한 20까지 개발하고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뭐 보안이나 인증 체계를 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한 거를 사일로로 개발을 하지만 나중에 병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분석가들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분석해 놨던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뭐 CDSW라고 하는 제품에서는 비즈웹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결과값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그 비주얼 화면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하고 뭐 외부 기관에서 데이터를 이제 호출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시스템의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인제스천 될 때 이게 이제 뭐 한두 개 시스템이 아니라 뭐 한 10대, 뭐 많게는 한 200몇 대까지도 운영하는 고객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체 클러스터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모니터링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리 툴도 이제 제공을 하는 관리 툴을 제공해서 이제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각각 사일로로 분석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누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그 데이터 조회를 했는지 거버넌스 체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CDS 전반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뭐 잡을 어떻게 돌렸는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의료기관 내에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력 관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이런 제품을 이제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한 20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은 데이터 수집부터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영역까지 조금 이렇게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각각의 그 나중에 이제 의료기관 내에서 AI나 이제 머신러닝에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업무 시스템에 적용을 할 때 원래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뭐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분석하는 툴까지 일관되게 어떤 그 클러스터를 좀 유지하고 구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엣지에서 AI 영역까지 통합된 데이터 관리 분석 플랫폼 CDSW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발표를 해주신 굿모닝 아이텍의 박근목 전문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